한마디로 작가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독자들의 말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면서 작가들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순수하게 저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수많은 독자들의 생각과 비평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천 권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서평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서평을 묶어서 책으로 출간하는 경우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독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작가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작가들은 자신의 책이나 잡지에 그 내용을 함께 실어주는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해졌다. 독자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작가이지만 또 다른 형식의 독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자신의 명저인 부의 미래에서 말한 프로슈밍인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지도는 아주 큰 지도의 잔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화폐 경제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측정되지도 않고 대가도 없이 대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숨은 경제가 있다. 바로 비화폐의 프로슈머 경제이다.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화폐 경제 안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산자라고 부르며 그 과정은 생산이라 칭한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 즉 비화폐 경제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제3의 물결에서 판매나 교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이들을 가리켜 프로슈머라는 신조어로 지정했다. 개인 또는 집단들이 스스로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프로슈밍이라고 한다. 엘빈 토플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프로슈머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경제에는 프로슈머가 존재하는 것 또한 덧붙인다. 그가 말하는 프로슈밍은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작가가 독자이며 동시에 독자가 작가가 되기도 하는 새로운 시대의 책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대부분 사람의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통섭, 융합, 컨버전스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통섭, 융합,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 둘씩 뭉쳐지고 있고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경계 중에 하나였던 지역의 경계, 국경의 경계가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대중화를 통해 웹상에서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융합은 지식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즉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통섭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렇게 통섭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와 시대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인류에게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것도 결국 휴대폰과 네트워크와 감성과 디자인 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것들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최고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기도 하다. 작가이면서 독자인 라이더족의 탄생. 엘빈 토플러가 예견했던 프로슈머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말인 것의 힌트를 얻어서 필자는 독자와 작가, 즉 출판업계에서 생산자에 속하는 작가와 소비자에 속하는 독자를 합성하여 새로운 신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작가인과 독자인을 합성한 단어인 라이더인 것이다. 라이더라는 말을 소비자인 독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가가 되거나 작가의 생산적인 창작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유형의 미래형 독자를 의미하는 신조어인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족의 대표적인 경우가 서평을 주로 쓰는 파워블로거들이다. 그들은 순수하게 독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서평이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고 최소한 작가들에게 모르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른 독자들에게 그 책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누군가가 책을 읽을 것인지 그 책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더 이상 순수한 독자라고 할 수 없다. 그 책의 내용과 성격, 방향을 결정짓는 작가와 함께 그 책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바로 서평을 전문으로 쓰는 파워 블로거들인 것이다. 전업 작가들도 다른 책에 비해 서평을 쓰거나 논어를 하거나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점에서 전업 작가들도 또 다른 작가들의 독자인 것이다.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독자라고 할 수 있고 독자들은 결국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책은 다른 책을 토대로 탄생되었고 그렇게 탄생된 책들은 또 다른 책들의 뿌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의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인생관과 철학은 결국 새로운 책의 수득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책도 매우 정확하다. 작가가 많은 것을 읽고 생각하고 경험한 만큼 좋은 책이 나오는 것이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인생을 적게 살고 가장 중요한 많은 세습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책을 쓸 수 없다. 인풋이 있는 사람만큼 아웃풋이 있는 것이 바로 책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책을 쓸 수 있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성 두부가 만 권의 책을 읽으면 글을 쓰는 것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인 독서 파망원이 하필 여유신이란 말을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책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라는 물통에 물이 조금씩 쌓여서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저절로 흘러넘치게 됨으로써 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책도 많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서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은 과욕에 불과하다.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많은 책을 읽은 독자들은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어 자연스럽게 책을 쓸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이런 경우였다. 3년 동안 하루 15시간 정도 책만 읽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책을 섭렵하게 되자 어느 순간 저절로 책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대적 흐름을 통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과거의 전업 작가들만이 쓸 만한 양의 글쓰기를 매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글들을 모으면 한두 권의 책이 좋게 되고도 남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작가이면서 독자이고 독자이면서 작가인 라이더의 시대인 것이다. 라이더가 만들어가는 미래사회의 모습. 라이더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미래사회는 매우 지적인 사회, 소통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 성숙한 사회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섰다. 하지만 라이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 선출뿐만 아니라 후보 선정까지도
표시까지도 자신이 쓴 글을 통해 한다. 국정에 더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글쟁이인 시대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미래 사회에는 컴유나 무언유 지식이나 능력보다 컴유 윤유 투 외인유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50년 전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 매우 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들과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글을 읽는 사람이 너무나 흔하고 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또 글 쓰는 사람,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무엇인가를 글을 써서 올리는 사람이 너무나 흔해졌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쓴 만큼 돈을 버는 전업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억 5천만 개 이상의 트윗이 웹상에 올라온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한몫하는 것은 컴퓨터다. 생각해보자. 원고지에 글자 한자를 쓰는 고정적인 방식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해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트위터를 할까? 자, 이제 100페이지도 훨씬 넘겨서 이제 110페이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는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